네, 치열한 경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과 이낙연 두 후보의 공방이 국민의 관심을 끄는데는 성공했지만 경선 후유증으로 남을지가 고민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총장의 독주가 과연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역시 고민이죠. 시사토크 알고리즘 두 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 다양한 시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치천재 봉도사 정봉주 전 의원, 자유여전사 이현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 때문에 한 주 못 뵀잖아요. 네.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 것 같아요. 그 안중근 의사께서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극이라는 표현했잖아요.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시는지. 일일 불청한 하루라도 알고리즘을 보지 않으면 구중생형극이 아니라 이중생형극. 너무 어려워.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세는 중요한 거예요. 네. 준비 안 해오잖아요. 갑자기 그냥.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일주일이 건너뛰니까 네. 귀에 딱지가 앉았어? 가시가 돋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오늘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두 분은 이 법무부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뭐 이제 상징적인 의미이긴 합니다만 경제를 회복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뭐 상징적으로 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재용 회장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예.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신의 형의 3분의 1 이상을 살게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두 건의 재판이 또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미결 상태죠. 그래서 일반인 경우 같은 경우는 저런 경우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경제 회생에 대한 중요성 같은 경우를 더 높이 더 높이 산 건데 그래서 저거는 이제 법무부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보면 이제 상대 예.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는데 그 상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대로 감옥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면까지는 아니더라도 형 집행 정지로 사실은 이번에 석방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기왕 이제 풀어줄 거면 같이 풀어주든지 아니면 같이 안 풀어주든지 이게 일관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관된 그 죄목이라고 할지라도 뇌물 공여자고 뇌물 수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분의 1 그 양형의 3분의 1을 살지 않았어요. 그 이제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같은 사건 범죄에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 법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는데 잠깐 그 여의도와 이제 그 저쪽 청와대 쪽에서 흘러가는 기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분리 처리한다라고 하는 방침은 있는 것 같아요. 논의는 있을 것이다. 논의는 있을 것이다. 예. 박근혜 대통령까지는 아마 특사한 논의를 할 거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정권에다가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한다고 보고 부담이 다음 된다. 정권에 부담을 넘기고 싶진 않다. 예. 이런 생각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예.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더 석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관대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가벌성의 측면에서. 특사라고 하는 것은 굳이 시기적 이런 걸 볼 필요가 없거든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9일 그 취임식이 있잖아요. 대통령 취임 전에 보통 퇴임하면서 대통령 특사를
시행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 연말에 하게 되면 논란이 좀 많을 거예요. 그것도 또 이제 뭐 대통령 선거 앞두고 뭐 선심성이냐 또 우리 이쪽 진영에서는 왜 특사를 해주냐 이런 논란이 되기 때문에 대선 앞두고는 논란되는 행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면을 한다면 예. 대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그렇죠. 그런 예상이었고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석방을 할 경우에 야권의 어떤 또 그 폭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또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을 할 경우에 탄핵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여권에서 또 석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일각의 그 전망이 있었었어요. 유력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이기 때문에 네네네. 거죠? 뭐 예, 아무래도 또 그 탄핵이라든가 또 그때 당시 특검 수사 예. 이런 것들을 했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청와대 쪽에서 내년도 선거를 대선을 그래서 굉장히 자신만만한 거 아니냐. 좀 자신 있게 보고 있는 네. 거 아니냐. 굉장히 이 걱정을 하고 있다가 오히려 사면 카드를 여권에서 유리하게 쓸 수도 있었는데 그런 논의가 중단된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예, 생각하신다는 그래서 거죠? 굳이 안 해도 그 카드를 안 써도 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보고 있는 예, 시각도 또 그런 측면도 있네요.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서 이제 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는데 대체로 야권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인 거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는 뭐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둘 다 입장을 내기가 곤란하죠. 네. 그 찬성을 하자니 우리 쪽 그 적극적인 열성 지지자들의 반발이 있을 거고 그럼 찬성하면 그다음에 이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은 질문이 되는 건데 그럼 연관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냐 이쪽으로 예. 질문이 확장되니까 답변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예. 박근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뭐라고 답변해요? 또 그럼 박근혜 찬성한다고 그러면 지지율 폭락할 거고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무척 곤혹스럽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본인의 지지율이 블랙홀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예. 있고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명박근혜 사면 복권 얘기했다가 폭락한 경험이 예. 있잖아요. 곤혹스러우셨죠? 그럼요. 나름 두 후보 입장에서는 현명한 방법을 취한 거네요. 현명하죠. 지금은 삐끗해갖고 그 외길 그 낭떠러지기들을 걷고 있는데 한 발 휘청하는 순간 지지율 5% 10%훅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아주 신중하게 잘했다. 네. 이게 뭐 원칙을 떠나서요. 뭐 법 원칙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여론의 압도적인 여론이 70% 이상이 찬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말을 하기가 좀 그렇죠. 예, 어려운 네. 입장이다. 자, 그래서 여권 얘기를 좀 해보죠. 여권 내부에서 이제 명락 대전이라고 했다가 당내에서도 이제 명락 폭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이낙연 이 두 대선 주자의 네거티브 공방이 논란을 낳자 이재명 지사가 먼저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좀 각인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그 갈기갈기 상처난 상태에서 후보가 됐다가 본선에 지면 어떡하지? 그 기류가 한 3주 전서부터 감지가 됐어요. 예. 네거티브 종결 선언한 후보가 이기는 거거든요. 봉도사님이 예언을 하셨죠. 예. 그리고 그때 그냥 여기 와서 얘기한 게 아니고 양 캠프에 한 분은 직접 어디라고 얘기해서 한 분은 직접 얘기를 했고요. 예. 한 분은 오른팔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여기서 나온 얘기 그대로 해줬습니다. 선언하고 지금까지 네거티브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직접 말씀을 하신 분이 먼저 받으셨네요. 어디서 유도 신문을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캠프 내에 네거티브 하는 사람 발을 못 디뎌놓게 하겠다. 그런 점은 네 가지인데 그 압축하면 세 번째가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낙연을 잇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걸 선언해라. 양쪽 다 같은 날 줬습니다. 예. 여기서 이게 무척 중요한 게요. 막상 대선 캠프가 가동이 되면 대선 캠프라고 하는 게 첩첩산중입니다. 층층 계단이기 때문에요. 그 후보한테 직접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미 구중궁궐에 딱 쌓여 있습니다. 예. 얘기 듣기가 힘이 들어요. 또 온갖 핵심 정보들은 다 모아지기 때문에 후보가 어떤 결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보게 되면 좌의정은 공격하자 그러고 우의정은 휴전하자 그러고 이 갈등 속에서 결국은 결정은 원호가 내리는 거거든요. 결정은 왕이 내리는 건데
전 이번 결정 이재명 지사가 직접 내렸다고 봐요. 예. 그러면은 이 네거티브 전쟁의 위험성을 인지한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에서 이걸 지적하는 데 귀를 열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거티브가 가면 갈수록요. 이재명 지사로서는 굳이 이게 잃을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네거티브 싸움의 권법이 이재명식 권법이에요. 이낙연식 권법이 아닙니다. 이낙연 엄중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점잖게 가고 근데 먼저는 남의 권법으로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가 먼저 선언을 했어야죠. 예. 저는 이게 이낙연 후보 측에서 실기했고 패착했다고 보는 거예요. 타이밍을 먼저 놓쳤다. 놓친 이게 뭐 거죠.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공방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후보 쪽이 이렇게 몸을 좀 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살아나는 느낌이 좀.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은요. 이게 이미 이 네거티브 전쟁에 리허설을 한 3, 4년을 이미 해봤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해봤고 2017년도에도 그러니까 해봤고. 뭔가 이렇게 막 활력이 막 아니 솟아나는. 그러니까 자기의 권법이라니까요. 근데 이미 그 검증의 강을 몇 번을 건너고 똑같은 레파토리가 나오고 똑같은 메뉴가 나오니까 이 메뉴로 요리하는데 익숙해진 거죠. 그래갖고 권법의 이름이 뭔가요? 권법이요? 예. 이른바 당랑진흙하기하고 근데 이게 보면 제가 이 비호감도 조사를 이렇게 봤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 8월 초에 리얼미터의 여야 대선 후보 그 비호감도 조사를 했죠. 보니까 예. 둘 다 한 57% 전후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 이제 야당 후보가 좀 덜 알려져서 그럴 수도 예. 있지만 윤석열, 최재형. 네, 두 후보에 그렇죠. 비해서 훨씬 비호감도 높습니다. 네거티브 처음에는 뭐 이렇게 백제 논란 뭐 이런 거 막 하면서 처음에는 약간 장난 비슷하게 좀 가볍게 이렇게 시작하는 듯 했는데 지금은 거의 보면 최근에 뭐 서른 의원이 이렇게 보면 원팀을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런 예. 얘기까지 하면서 거의 뭐 사활을 걸고 네거티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집권 여당에 뭐 총리까지 지내신 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치단체의 장을 지내신 분이 둘이서 1, 2등을 하고 있으면서 나오는 내용이라는 게 뭐 정책이라든가 대안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냥 막 머리를 싸매고 네거티브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한심하거든요. 우리 쪽에서도 물론 정치 초년생이니까 그렇다라고 비난을 하지만 저는 곧 정신을 차리고 대안에 대한 얘기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야당에서 대안 내놓기를 기다리는 거는요. 네. 미국과 IS가 손잡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뭐 지켜보시죠, 그거는. 그러니까 두 후보 가운데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지율이 이낙연 후보 측에서 좀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좀 더 네거티브 지금 중단 선언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저는 예.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쪽 캠프 이낙연 캠프 쪽에서 본인이 이낙연 후보가 무엇 때문에 그 지지율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왜 빠졌고 다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분석이 눈앞에 나무만 보다 보니까 숲을 전혀 못 보고 있었던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낙연 후보의 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 서 있어서 오버래핑된 지지율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총리로서 잘했을 시절로 그때 이낙연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기했습니다. 예. 이낙연의 강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총리 시절에 무엇을 했냐라고 했을 때 지지율이 제일 높았는데 지금은 전혀 생판 듣도 보도 못한 길을 가고 있다.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 네거티브 싸움은 이낙연 후보에게는 필패 전략이었어요. 네. 어울리지 않았다. 어울리지 않은 거죠. 예. 그래갖고 그거를 복귀해야 되는데 복귀 타이밍도 놓쳐버린 거예요. 예. 근데 민주당은 의원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지지자 중심의 정당이고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고 하는 거를 의원들이 깜빡하는 순간에요. 그분들 2024년 공천에서 다 떨어집니다. 야, 저 양반들 이재명 후보가 되면 이재명 후보가 되느니 야당 후보가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의 눈초리로 매 눈으로 지금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서른 의원 발언 무지하게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저게. 예. 나는 이재명 지사 돼도 이재명 안 찍겠어 이런 얘기를 선언한 거예요 거의. 근데 거기서 만약에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정책과 좀 선의 경쟁에서 이낙연 닮네 하면서 좀 밀어올릴 힘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예. 실기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경선 끝났어요. 너무 단언하시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5주 뒤에 후회합니다. 예. 그 단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정치라는 건 뭐 다들 뭐 생물이라고 말을 많이 한 하니까요. 번 정도 근데 아직까지 예. 시간 좀 있죠. 아니 출렁 저는- 출렁다리 다 넘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 네거티브 종식 선언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불씨는 좀 여전한 것 같고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제 지사직 유지 문제를 이제 들고 나왔어요. 이 지사직 유지는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예. 90일 전에 그만두면 되니까요. 12월 9일이고요. 그 예. 기한은. 예. 오세훈 시장도 그 12월 8일쯤에 이제 그만둘 거거든요. 자꾸 오세훈 시장 얘기를 네. 근데 이게 그 상대편에서 자꾸 얘기를 하면 말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측에서 지적하는 거는 이거예요. 지사를 하면서 그 행정력을 갖고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요. 그건 자본에서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거로 고소고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도 그랬잖아요. 원희룡 뭐 자랑하듯이 제주지사직을 내놨는데 그건 양날의 칼이에요. 지사라고 하는 지위도 그 도민들이 그 선출해 준 건데 그걸 그 자신의 정치적 그 프로세스나 일정 때문에 저걸 과감하게 집어던지는 게 맞는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원희룡 지사에게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기생충 한번 더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야, 너는 계획도 다 있구나.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럼 그 제주도를 포기한 거야, 한 6, 7개월을. 안대경색이 있던 예? 그래서 저는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예. 후보가 된 다음에는 도민 여러분, 저는 국민들, 민주당원들의 부름을 받아서 대선에 도전을 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지사직을 유지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루고 그 데드라인까지 지사직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전 원희룡 지사가 아주 합리적인 줄 알았더니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저는 지사직 유지하는 게 맞다. 네. 이현주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아니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이 맞게 들리죠. 그러면 문제가 그 지사직을 제대로 그래도 짬짬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의 동선을 보면 뭐 거의 뭐 전국을 종횡무진 누비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 뭐 신경 쓸 시간이 그렇게 있으실까? 조금 뭐 이렇게 사실은 경기도 챙길 여력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그 책임을 다한다라는 게 좀 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88%를 주기로 한 거죠. 그런데 경기도만 이제 100%를 준 거죠. 네. 물론 평소에 이재명 지사의 이제 어떤 소신 때문일 수도 있는데도 예.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사직을 선거에 이용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지사직을 던지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뭐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계시고 지금 상황이면 사실은 뒤집힐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는 결단을 좀 내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현실적으로는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은 뭐 이재명 지사는 내려놓을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자가격리가 끝났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또 휴가를 떠났고요. 대선 후보자 사이에 이제 논쟁이 핵심이어야 되는데 요즘 이제 국민의힘 보면 윤 전 총장과 이 대표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네,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는 기습 입당 이후 최근까지도 미묘한 기싸움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선 후보 정책 토론회를 두고 갈등이 고조됐는데 결국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이준석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곧장 SNS에 글을 올려 탄핵 얘기를 꺼내는 걸 보니 이제까지 당 행사 보이콧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진다며 윤 전 총장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준석 대표가 정말 당의 그 대선 후보들을 관리를 잘해서 잘 뽑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의심이 돼요. 뭐냐면요.
민주당 경선이 들어가고 민주당 경선 예비할 때도 룰 미팅하고 그럴 때도요. 송영길 대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잖아요, 언론에. 이게 대선 공식 ABC거든요.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 원로 의원들, 그다음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 중에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 관종 대표 때문에 당 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본격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국민의힘도. 아니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사실상 않았는데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실상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고 이미 뭐. 아니 몸 푸는 것도 전체 게임의 일부 아니에요. 지금 몸 풀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르헨티나 메시, 포르투갈의 호날두 둘이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어떻게 몸을 풀고 어떻게 그 체력 상태가 이거 전 세계 언론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FIFA 회장이 혼자 나와갖고 다니면서 우리 축구를 위해서 사진 찍고 인터뷰하고 토론 주제하고 이런 걸 똑같습니다. 월드컵 결승이 열리면 메시하고 호날두만 그 초청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각광을 받으면 되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되는데 FIFA 회장이 그냥 그 노구로 이끌고 나를 좀 비춰주셔. 이건 뭐냐면요. S관종이라고 그래요. S관종이 뭔지 아세요? 슈퍼 관종. 어떻게 아세요? 예. 평상시에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봐. 아닙니다. 예. 지금 생각했습니다. S관종을 어떻게 아세요? 지금 생각했습니다. 스몰 관종도 있고 예. 예? 심플 관종도 있고 슈퍼 관종도 있는데 어떻게 슈퍼 관종이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잘 알아듣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자체가 언론에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럼 진짜 당대표면요. 예. 숨어줘야죠. 그리고 우리 대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 그 후보들 뒤로 숨어야죠. 이게 보세요. 경선 마지막까지 이준석 대표가 이런 형태를 계속할 겁니다. 아,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힘든데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구구절절이 맞잖아요. 일단 맞다고 동의하고 박수치라고 여기 룰이 그렇잖아요. 토론 룰이.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예. 많은데 예. 차마다 얘기를 하기가 진짜. 절반만 해주십시오. 예. 지금 뭘 하냐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예요. 선거. 경선을 하고 네. 선거를 하고 그러면 이 지금 이 무대가 있잖아요. 무대. 그러니까 무대의 주인공은 누구냐? 무대의 주인공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죠. 그래서 무대를 이제 연출하고 감독하고 그 무대를 세팅하고 이 후보를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지금 당대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배우가 아니고 자기는 감독인 거예요. 그 감독이 나와서 설치는 경우는 네. 없는 거죠. 그리고 1724 기방 난동 사건입니다. 감독이 직접 출연했고 폭망했고 그 감독은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정재 배우도 거기서 폭망한 다음 5년 동안 이 침체기를 겪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감독이 날뛰는 영화는 그냥 그 영화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사 자체가 폭망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원봉사를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 후보들이 자원봉사를 나간다. 그러면 자원봉사 나간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하나의 알리기 위한 선거 거죠? 운동의 예. 일환 아니에요? 일종의. 그러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르르르 나가면 이게 선거운동 효과가 있겠어요? 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각자 따로 나가서 누구는 경상도를 가고 누구는 서울로 가고 누구는 제주도로 가고 이렇게 해야 효과도 극대화돼서 우리 당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네. 거죠. 지금 자기가 이제 어디를 가서 여기 다 모이세요. 이렇게 하면 후보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람들한테 나를 알려야 되는데 시간도 별로 없는데 각자 일정이 있잖아요, 또. 안 갔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 지금 현재 당 대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대선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지, 그죠? 이번 대선을 관리하시는 것이지, 설마 차차기 대선이나 차차차기 대선을 준비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는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거기서 레이스 거는 자기의 모습이 더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얼굴을 많이 비춰야 되고. 그런데요. 착각하는 게 내년 지방선거는요. 3월 9일 대선과 그때 결정되는 네. 거죠. 대선과 그냥 한 묶음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대선이 어떻게 됐는지 간에 내가 서울시장 나간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건 정치권에 아주 유명한 사전이 있잖아요. 사전적 워딩. 깨몽.
자,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인수위원회가 이제 가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맥락에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대화라든지 거기에 이제 실세 이제 권력의 실세 또는 권력의 어떤 이너서클이 이제 예.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그렇죠. 되죠. 예,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 또는 이제 물론 경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흐름들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뭐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패배를 한다. 그럼 또 역시 패배한 대통령 선거를 이끈 당대표이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없어요. 예. 물러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든 뭐든 간에 뭘 해보려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최선을 다해서 당대표로서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이제 시험대가 되는 게 18일과 25일에 이제 경선 준비가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의 측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뭐 제대로 진행이 또 안 되면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될 아니 거라고 저는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선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선하기 전에 무슨 토론회를 한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하겠다는 아니 거라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입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왜 이렇게 멋대로 하느냐? 왜 한대요 그거를? 18일과 25일에 그리고 뭘 왜 한대요? 뭐 때문에 왜 하는지 모르겠고. 경선 레이스가 걸리면 토론이 공식적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정책적인 능력이 좀 부족한 후보를 좀 미리 속관리를 한다. 뭐 이런 지적도 아니,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니 그럼 예비 경선이 있잖아요. 경선 그러니까 컷오프 공식적인 경선 예비에 일정 그 예비를 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럼 그런 룰이 없어요. 그런 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예. 룰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룰이 딱 정해졌는데 룰 바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는 없는 네. 거죠. 이런 거예요. 그 양 팀이 11명 국가대표 선발을 하는데 그럼 국가대표 선발하면은 그 몇 가지 경기를 통해서 평가전을 통해 갖고 이 선수 놓고 저 선수 놓다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 갖고 엔트리 뭐 22명 발표를 하는데 야, 이 예비 그 평가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축구는 달리기가 중요하니까 한 20명, 30명 세워 놓고 100m 경주를 먼저 해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항의할 거 아니에요. 언제 100m 시합 한다 그랬냐?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일단 토론회는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만 나오지 않게 되면 예. 또 입장이 좀 난처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뭐 갈등이나 갈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도 이제 자가격리를 했고요. 자가격리 중에 또 올린 사진이나 이런 것도 논란이 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참석을 안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본인이 부동의 야권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제 어떤 마이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정해진 룰이 아닌데 여기를 왜 나갑니까? 그 캠프에서 암만 아마추어들이 모였다고 해서 이걸 모를까요? 이게 20명이기 때문에 토론의 방식 이런 것도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요. 예비 후보 그 선정 과정은. 가급적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공격을 최소화하는, 공격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전략도 세우기도 전에 다 나와라? 그래갖고 19대 1로 윤석열을 조져라?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림이. 그걸 왜 응합니까? 그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그런 판단이 안 섰으면 이 알고리즘 꼭 봐야 돼요. 다른 유튜브 보지 말고. 근데 뭐 국민의힘 지도부도 토론회 개최를 강행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머릿속에서는 윤석열 지우기 작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그 경선을 왜 합니까? 본선을 이기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경선 준비를 하고 당대표가 경선을 관리하는 것도 본선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본래의 목표를 상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지율이 높은 주자를 특혜를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지지율을 굳이 당에서 자꾸 깎아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봤을 때, 야, 그때 당대표나 당의 지도부가 그렇게 막 힘들게 해가지고 지지율이 높았던 주자를 지지율을 막 깎아내렸다. 이런 원망을 듣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유발한 지도부나 이제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적인 어떤 향후의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거는 위장술입니다. 윤석열 후보 흠집 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이 예측된 적이 없었거든요. 일단 들어오고 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밥상을 깔아놔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그리고 경선 버스 출발한다고 야권 후보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거든요. 거의 협박하듯이 입당을 강요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입당해놓고 나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룰을 갖고 와갖고 명백하게 자기한테 불리한 이 밥상을 들이미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독이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 받아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그 독재 정권의 후예답게 폭력적 질서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제 말에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저 동의합니다. 예. 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난 그 재보선 전에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았죠. 그런데 재보선을 하면서 어떤 희망을 갖게 됐냐면 안철수, 오세훈, 5대1을 보면서 단일화를 해가지고 오세훈 후보가 나가니까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후보만 되면 이길 수가 있다라는 이제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기대를 갖게 된 거죠. 이 윤석열 후보가 아니더라도 지금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미미하지만 누구든지 일단 윤석열 후보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다른 후보가 후보만 되기만 하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른 후보를 만들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내서 억지로 후보의 지지율을 다른 데로 이전시키려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네. 위험하다. 정말 우리 만약에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저렇게 하잖아요. 예. 지금 이 최고위원들이 그 초짜 최고위원들이 많은 게 문제예요. 저기가. 그 김재원 의원만 유일하게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뭐가 뭔지 찍어봐도 맛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그쪽으로 몰고 가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치 기술적 측면에서 능하거든요. 지금 안 하던 걸 갖고 왔잖아요. 없던 룰을. 그런 거 최고위원들이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거를. 의도가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 데 있잖아요. 경선이라든가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정해지지 않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뭔가가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반드시 다른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1위 후보가 아주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압도적인 1위 후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이 국민의 의사고 네. 그것이 우리 당 지지자들의 의사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손질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네. 반민주적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화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전 두 잘하고 분이 있어요. 대동단결하셨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